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배워야 산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또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6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지금 이 저녁 시간, 소중한 저녁 시간에 자신들의 그 투자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배워야 산다 앞에, TV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인정드리면서 지금 이제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오르는 환율 속의 그대라는 주제로 오늘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볼 건데요. 자,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는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혹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정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환율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 자, 환율 속의 그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제를 삼았는데, 이 그대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그 뒤에 제가 이 기법을 설명을 드릴 때 이 그대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나오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환율이 오르는 게 지금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자, 최근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원화가 지금 너무 약세 아닌가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원화가 약세인 게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왔고, 이제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할수록 환율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작정 환율이 올라간다? 또 이것만은 무조건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미국의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겹쳐져서 그리고 작용을 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환율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몇 가지 큰 틀로 추려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시황에 따라서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이 부분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 환율을 보실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장과 금리를 첫 번째 포인트로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 환율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환율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상대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이 접하는 오류가 어떤 거냐. 자, 원달러 환율을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 상황만 본다. 한국 상황만 보고 이래서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구나. 이래서 환율이 떨어지는구나.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 즉 상대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도 봐야 되고 한국의 상황도 봐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심하시고 이 상대성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상대 가치를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이제 1달러의 환율이 이제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원화로 따졌을 때 원화 1,000개, 즉 1,000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정을 해볼게요. 1,000원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러에 1,000원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나라 돈이
우리나라 돈이 달러로 봤을 때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해지게 된다. 그런다면, 즉,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환율이 올라간다. 이 환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던 게 1달러에 1,500원, 즉 1,500개의 원화가 있어야 이 1달러를 살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달러가 강해졌을 때는 1달러에 1,500원, 1,500원에 살 수 있었던 1달러를 만약에 원화가 강해진다. 반대로 원화가 강해진다면 500원, 즉 500개의 원화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달러 환율을 볼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한국 상황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 가치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율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한쪽만 봐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그런 것이 환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 이 달러라는 거는 바로 이 성장이라고 했죠. 성장.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따져본다면 어떠한 국가가 성장세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장이 강한 국가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겠죠. 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투자자들이 그 돈을 들고 그 나라에 싸들고 바로 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성장세가 강하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저만 해도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뭡니까? 바로 원화죠. 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그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즉 원화는 팔리고 달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한 형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시장은 결국에 기본적으로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화는 팔리고 달러는 계속해서 사려는 사람이 많다면 달러의 가격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 주식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초반에 뭐 원전 같은 그러한 이제 섹터들 보시면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다?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자, 인기가 많을 때는 주식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비싸게 사죠. 그 비싸게 사는 행위를 시장가로 매수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사겠다 하면은 결국에는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달러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만약에 지금 미국의 성장세가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화를 팔고 달러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 달러의 가격이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성장세, 이 성장세를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지금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런 성장세의 요인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실업률입니다. 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6%, 최저 실업률 3.6%까지 지금 왔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 실업률의 지금 수치가 어느 정도냐?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그 충격들을 다 흡수를 하고 우리는 뭐다?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이게 이제 실업률 지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성장세가 여러 지표들에서 보시다시피 좋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원화는 약세 국면에 든다. 이 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성장세. 이게 환율의 상승 요인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금리예요, 금리. 예.
자, 이 금리라는 거는 내가 쉽게 말해서 해당 그 국가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얼마만큼의 이자를 주느냐, 그게 바로 이제 금리, 쉽게 말해서 금리인데, 자, 여기 지금 예를 들면은 내가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금리를 5% 준다. 근데 한국의 돈, 즉 원화를 가지고 있을 때 금리 1%를 준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에 투자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금리 5%를 주니까요. 한국은 1%밖에 안 주는데 미국 달러는 금리를 5%나 주니까 당연히 미국 달러로 돈이 몰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중요하다는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장세였고, 두 번째는 이 금리에 따라서 이 돈의 수요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 많이 주는 대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높을수록 이 달러가 강세가 갈 수 있는 요인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파란색이 자, 미국 2년물, 자, 2년물 금리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브라운색, 빨간색 부분이 자, 한국의 2년물 금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원 지표를 보면은 맨 초반에 0.5에 해당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2년물 국리랑 그리고 2년물 미국 금리 차이를 보았을 때 지금 월등히 한국의 금리가 초반에 높죠. 바로 이제 작년 1월 달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이제 한국의 금리가 높을 때는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선, 이 미국의 2년물 국리가 점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경우에 한국의 2년 금리를 거의 따라잡는 형국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 0.5 수치에 있던 게 2를 넘어가고 지금 현재 거의 2.5에서 3에 해당하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의 그런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환율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이 금리의 격차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달러의 강세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두 번째 요인, 금리 인상 때문에 이 환율의 상승이 일어났다. 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미국의 탄탄한 성장세,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높은 금리 인상률로 인해서 지금 환율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무역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무역이 지금 적자가 난다는 거는 뭐냐? 즉 달러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건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역이 적자가 난다는 거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적다. 반대로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게 많다.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러로 표현을 해보면 달러의 그런 유입보다는 달러의 유출이 더 많다. 즉 사면서 달러를 내면서 이게 미국으로 나가는 달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달러의 유입보다는 달러의 유출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시장에서는 뭡니까? 부족하게 되면, 즉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이거는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즉 이제 시장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뭐 저번에 이제 라면을 예로 들었는데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근데 핸드폰이 부족해.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핸드폰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 한국의 무역이 적자가 심해질수록, 그리고 달러가 계속해서 더 나갈수록, 달러가 부족해질수록 이 달러의 가격은 올라간다. 즉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한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엔화가 약세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에는 이 엔화의 약세도 한 몫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환율 상승 요인으로 또 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느냐?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약세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원화보다 엔화가 상대적으로 싸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죠? 지금 수출을 경쟁을 하는 나라란 말이죠. 경쟁을 하는 국가인데 지금 밖에서 외부 나라에서 봤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를 딱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자, 똑같은 물건이라도 여기는 약세,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본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기에는 이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화의 약세가 결국에는 이 원화의 약세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네 번째 요인입니다. 자, 돌아가서 그렇다면 지금 왜 우리나라가 무역이 적자가 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무역 흑자국입니다. 자, 이 말은 뭐다? 웬만하면은 우리가 무역으로 적자가 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 무역 나라라는 거는 웬만하면은 우리나라가 적자가 나는 나라가 아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지금 무역에 적자가 나고 있고 근데 이제 무역이 적자가 뭐 우리나라가 한두 달 난다고 해서 사실 뭐 국가가 흔들린다거나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워낙 이제 수출로서 흑자를 잘 내고 있던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무역 적자가 나타나서 결국 이제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환율이죠. 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 무역의 적자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거죠.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 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에너지가 안 나다 보니까 이 수입의 대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차지를 하냐? 바로 순수한 에너지를 순수입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국제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을 굉장히 국제유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무역의 적자, 흑자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국제유가의 가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국제유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국제유가 파란색 선이 이제 국제유가이고요. 지금 빨간 선이 환율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유가와 환율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유가와 환율이 모두 상승해 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우리는 원유를 원화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달러로 사요. 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제 원유를 달러로 사는데 달러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갔다. 자, 이거를 제가 계산식으로 해서 얼마나 지금 부담스러운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1배럴. 여기 지금 1배럴에 원래 1배럴에 이제 원래는 유가 같은 경우에 50달러. 자, 50달러이던 유가에 50달러였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 1,000원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1,000원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수치.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유가가 100달러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죠. 자, 100달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1,200원이라고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수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딱 한눈에 봐도 과거의 수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수치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유가와 환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만 봐도 여기는 수치로 보면은 12만
12만, 여기는 5만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1.2배, 1.2배의 지금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2.5배죠. 2.5배의 지금 부담감이 고스란히 지금 한국에는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와 환율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적자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특별히 뭐 수출이 무너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유가와 같이 수입의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의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부담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 지금 돌아가서 또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적자 이유 중 하나가 엔화의 약세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엔화의 약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자, 미국의 달러랑 일본의 엔화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다. 즉 안정적인 투자처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달러는 강세인 반면에 엔화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일본 또한 지금 에너지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현재 한국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경상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다른 의미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의 자, 10년물 국채, 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에 이거를 금리를 자연스럽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러한 차트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일본의 특징은 뭐냐?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 금리 올리는 걸 너무 싫어해서 0.2 수준, 이 0.2 수준에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고 미국도 그런 게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 자, 지금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0.2 매우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자, 금리가 비싸다는 건 어떤 겁니까? 자, 미국은 금리를 5% 주는데 일본은 0.2밖에 안 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엔화를 팔고 미국의 달러를 사기 위해서 엔화를 팔겠죠. 그러면 엔화는 계속 떨어지고 미국의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콜라보를 해야죠. 자,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같이 수출을 경쟁하는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엔화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상품보다는 비교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일본의 상품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그런 약세에도 이 엔화의 약세가 지금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또 한번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면 또 계속해서 이 환율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올 때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짜지니까 상대적인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시고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상대적으로 이런 대입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가 이제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즉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 그러면 사려는 쪽이 많아지면 그 사려는 쪽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게 바로 지금 달러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지금 환율의 상승의 이유 첫 번째, 미국의 성장세. 자, 두 번째, 미국의 높은 금리 인상. 자, 세 번째로는 한국의 무역 적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엔화의 약세. 이 네 가지를 지금 시장의 환율 상승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기본적으로 까시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좀 더 시장을 유연하게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환율이라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모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비싸지고 찾는 것들이 작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돈의 가치도 결정이 되니까요. 그거를 기본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이 최근 시장에서 환율이 왜 상승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자, 오늘 주제가 뭐였죠? 상승한 환율 속의 그대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개를 엮어서 제가 환상 속의 그대라는 이제 라임을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었는데, 자, 제가 오늘 그대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그 부분은 바로 이 오늘의 주제는 뭐냐? 매집이다, 매집. 자, 이 상승하는 환율 속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발견하셔야 되는 건 뭐다? 세력들이 이 차트에서 매집하는 흔적을 발견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저번 시간까지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이 거래량이 어떻게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이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하는 거래량을 발견하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이 나오기 전에 이 세력이 어떻게 매집을 하는가. 즉 매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이제 아래에서 최대한 많이 사는 거예요. 아래에서 최대한 많이 사서 이제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보려고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들이 이제 매집이라고 하는데, 이 매집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좋은 점이 뭐냐? 자, 매집을 하고 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에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 그 매집을 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여전히 이제 형님들이라고 할게요. 그 형님들이 여전히 차트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고, 그 종목에 남아 있다는 거고, 그 형님들 돈이 작습니까? 작지 않죠. 그 작지 않은 돈을 담보로 나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형님들이 이 시장에서 잃을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예. 저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시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양육 강식의 흐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물론 그게 당연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이 기업이 성장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돈을 잘 벌 것 같아 라고 보인다면 우리가 그 돈을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받은 회사가 성장을 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돈을 가져다 주는 그 원리가 바로 이제 주식시장의 원리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는 삼성전자를 볼 때도 삼성전자에도 세력이 있구나, 이 기관들 그리고 외인들의 크나큰 매집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형님들의 물량이 있어줘야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 형님들의 물량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물량이 내가 가진 종목에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님들이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그 흔적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집을 하면서
이 세력들이 하는 행위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을 왜 매집을 하느냐. 자, 첫 번째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매집을 하는 그 캔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공포감을 조성을 한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허탈감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런 적이 있었죠. 아, 나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팔아야지 했는데 못 팔고 윗골이 달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것들을 세력들은 그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허탈감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매집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결국 이 물량을 뺏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그 허탈함을 제공을 해서 허탈함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시장 참여자분들 입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아,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내가 사니까 떨어지네.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여러분들은 시장 구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반대로 이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그 차트 그림판,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는 이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판이라고. 이 그림판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고, 즉 세력이 이탈했는지, 이 세력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지 그것만 파악을 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들고 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주들, 매집주들의 특징은 뭐냐? 상승 초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자전거래를 진행을 합니다. 뭐 여기 증권사 저기 증권사 다 계좌 터가지고 이 계좌로 이제 활발하게 거래를 하면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어필을 이 호가창에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그런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또 샀다가 또 이 주가를 올릴 수 있게 끌어들이는 게 이 매집주의 특징이고, 자, 두 번째는 거래량이 터진 그 부근의 가격을 유지를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손해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네, 손해보는 걸 정말 싫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터진 부근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그 특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그 거래량을 터뜨린 이후에 이 거래량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거래량을 통해서 이 세력이 이 종목에 남아있구나, 남아있지 않구나,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로만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RS 오토메이션. 자, 오늘 제 이상형 월드컵에도 나왔던 종목이죠.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게 지금 매집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자, RS 오토메이션의 차트를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색깔을 잠깐 바꾸도록 할게요. 자, 색깔이 더 연해졌네요. 자, 다시. 자, 일단 이 색깔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여기 터진 부분이 있죠. 이 터진 부분에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캔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가는 도중에 이 캔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죠. 자,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뭡니까? 결국 종가는 여기 지금 정고점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 이거를 의미하죠. 자, 그 의미는 뭐다? 이 정고점에 물린 그런 시장 참여자들은 빠져나올 기회가 없이 이 긴 시간을 또 버틴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지금 거의 두 달이나 되는 그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또 매집을 한 흔적이 여기 두 번째 거래량, 이 두 번째 거래량에서 또 윗꼬리 달고 나오죠. 자, 또 윗꼬리 달고 종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이 윗꼬리를 본 개인 투자자들,
즉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 여기서 팔 걸. 아, 여기서 팔 걸 그랬어.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윗골이 달았을 때, 아, 여기서라도 팔 걸.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아,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빼게 됩니다. 자, 이 물량을 빼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담는다? 바로 세력 형님들이 그때부터 담기 시작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거래량을 여기서 조금 터뜨리더니,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 같은 경우에 여기도 좀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드디어 이 세력 형님들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양봉,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은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나와야 된다. 양봉. 이 순수한 이 윗골이 없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주가는 위에서 놀게 된다. 자, 그런데 이 형님들이 더 주가를 내려칩니다. 자,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주가가 내려올 때 무섭겠죠. 근데 저희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거래량이 전혀 미미한 상태로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상승하는 거래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이 거래량과 함께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뭐다? 아, 세력이 나가지 않았구나. 그냥 단순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이 거래량이 나왔고 지금 현재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윗골이 달면서 매집을 하는, 이 아래에서 매집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자, 여기 지금 이 윗골이 부분에서 나오거나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나가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지금 이 RS 오토메이션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매집의 흔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매집이 흔적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즉 매집한 흔적이 보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플러스 점수를 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오늘 우진 상승세 굉장히 대단했죠. 자, 우진도 매집의 흔적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거래량 터뜨리면서 윗골이 강하게 달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형국을 보였죠. 자, 이게 바로 세력이 물량을 뺏기 위한 매집의 흔적이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자, 주가를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아래 거래량 전혀 나오지 않죠.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주가를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면 이 하락세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겠죠. 근데 거래량이 없이 그냥 내려오는 그냥 하락세는 단순히 그냥 차트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구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건 다시 올라오겠구나라고 단단하게 마음 먹고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우진은 결국에는 이 거래량과 함께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량, 이 거래량 정고점을 뚫어내는 거래량을 또 한 번 터뜨리면서 이 주가의 상승세는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자, 여기 지금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지금 상승하는 거래량 이후에 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주가를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량이 없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우진이란 종목에 물리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여기 지금 매집 흔적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미미한 거래량과 함께 여기 매집 흔적이 한 번 더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진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다? 아, 이 우진이 아직 종목에서 나가지 않았구나, 세력이 나가지 않았구나 판단을 하고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러한 큰 상승세와 함께 상승세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매집의 흔적을 발견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음 종목 또 보겠습니다. 자, 유성기업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라 그냥 좋은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시가를 높게 띄운 상태로 시작을 해서 강하게 음봉을 내려친 그러한 캔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매집을 할 때 있어서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가를 높게 띄워놓고 기대감을 형성을 한 이후에 주가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겠죠. 반대로 시초가에 올라갈 줄 알고 신규 진입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세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손절을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결국 세력은 어떻게 한다? 물량을 매집을 한다. 자, 그 이후로 이 거래량 터진 이후로 전혀 거래량이 나오지 않죠. 전혀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세력이 존재한다는 흔적을 계속해서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가가 아래에서 또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기다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자, 전제 조건이 있죠.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자, 거래량이 없다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익숙한 패턴을 보였던 그 종목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솔루스 첨단 소재.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어땠습니까? 자,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집의 흔적, 이 매집의 흔적, 그리고 이 거래량. 자, 이러한 봉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같이 항상 동반해야 되는 친구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과 함께 이런 패턴이 보이면 이 주가가 지금 세력이 존재를 하는구나. 세력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점은 이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어야 된다. 이러한 고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아래 보이는 저점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거래량과 함께 이러한 패턴이 보이면 주가는 기다리면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 한다면 이때는 세력의 이탈 신호로 받아들이고 바로 나와야겠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종목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 종목. 자, 바로 네온테크입니다. 최근에 이제 UAM 테마주로 굉장히 핫했죠. 자,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이 기업도, 이 주가도 굉장히 웃기게 움직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때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달면서 어떻습니까? 위에 위치합니다. 주가가 위에 위치를 해요. 위에 위치를 하고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여기서 진입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손절이 안 나갈까요?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4,500원대에서 거의 3,000원 부근, 3,000원 초반 부근까지 거의 30% 빼버리는데 이거를 누가 손절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우리라면 손절을 안 할 수가 있다. 자, 이제는 눈치를 차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전히 세력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이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들고 있다 보면은 결국엔 이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결국엔 위로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봉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를 결국에는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전에도 거래량이 없죠. 자, 즉 이 말은 뭐다? 전혀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중간에 이러한 매집의 흔적도 보이면서 세력이 나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는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이 매집 흔적을 찾고 거래량에 대해서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이 UAM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UAM의 대장주. 바로 베셀입니다. 자, 네온테크와 함께 이 베셀도 참 보면은, 참 재밌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차트를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보이십니까? 자, 여기 지금 매집의 흔적,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가 달린 이 매집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 보자마자 어떻게 된다? 이 차트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플러스 점수 주고 시작을 합니다. 아, 이 베셀 지금 세력이 들어있구나. 자,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요. 자, 주가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다?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이 매집한 거래량에 비해서 터지지를 않는구나. 그러면 여전히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과 함께 이 순수한 양봉, 자, 순수한 양봉이라고 하는 거는 윗꼬리가 없는 양봉입니다. 이 윗꼬리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 아, 세력이 힘을 더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 다음 날에 그 이전의 거래량은 정말 하찮을 정도로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윗꼬리가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윗꼬리가 달렸으나 주가가 어디에 있죠? 그 전날 종가 위에 위치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세력은 남아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위로 향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건 뭐다? 자, 지금 거래량이 터진 부분을 보면은 다 양봉입니다. 양봉. 여기 양봉, 여기도 양봉. 자, 여기도 지금 윗꼬리가 달린 양봉. 그리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란 말이에요. 양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량이 달린 양봉이 출현을 많이 하는 종목일수록 플러스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후에 세력이 나간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죠.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조정 속에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러한 거래량과 함께 이 주가의 상승세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부분을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베셀 같은 경우에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주가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종목이 굉장히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또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러한 패턴을 굉장히 잘 기억하셔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종목은 이렇게 고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베셀 한 종목 안에서만 해도 이 상승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거래량부터 정고점 돌파 거래량,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고가 돌파 거래량까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세력의 물량을 뛰어넘는 세력이 또 한 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급락이 나오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은 거래량을 터뜨린 부분에서 움직인다. 손해를 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종가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셀까지 제가 이 매집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매집 흔적과 동시에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저점에서 나오는 양봉, 그리고 저점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거래량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셀에서 볼 수 있었던 고점에서 또 한 번 더 거래량 나오는 이런 역사적인 거래량 속에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배워야 산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매집의 흔적과 함께 이 저점 양봉,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점 양봉 패턴, 그리고 저점 종고 돌파 패턴, 그리고 고점 양봉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보실 줄 안다면 여러분들의 그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정말 높아질 거라고 제가 확신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 자, 돌아가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다? 자, 인생에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듯이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상승이 있으면 언젠가는 하락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식을 사셔야 될 때 사셔야 되는 구간은 어디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셔야 된다. 여기 부분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여기 부분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결국 고수들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사야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높은 승리 확률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뭐가 동반돼야 된다? 바로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 맨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이 시장의 펀더멘탈, 펀더멘탈 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겠죠.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 거래량을, 세 가지의 요소를 합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확률은 더더욱 올라간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하루에 한 종목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는 전일 대비 상승률, 전일 대비 등락률 순위로 적어도 100개씩의 종목은 본다. 즉 200개 종목은 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법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The beginning is half, just do it 이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고 그냥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just do it, 그냥 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시작을 해라.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강의해드린 그 패턴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있어서 나왔는가, 그거를 그거 보는데 사실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지금 속도로는 저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시작을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발판이 마련이 되니까요. 시작을 일단은 하시고, 그리고 just do it. 이제 예전에 김연아 선수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김연아가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데 기자가 물어봐요. 김연아 선수 뭐 스트레칭 하는데 무슨 생각하시면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시크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시장은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기법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황들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써먹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시간으로 이제 부족해서 제가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7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 투자클럽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 경우에 제가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하반기 주도 섹터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는가? 자, 그 주도 섹터, 그리고 그 주도 섹터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적어도 내가 반도체, 2차전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압축을 시켜드려서 이 밸류체인, 이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요일 말고 지금 시간이 끝나고 바로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제가 아무리 이제 이 거래량, 그리고 이 세력 매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배워야 산다 5시간 동안, 5주 동안 하는 시간 동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부족했겠지만, 이 남은 1시간 그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투자 아이디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투자클럽에 들어오셔가지고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저는 이제 투자클럽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자, 5주 동안 이 배워야 산다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항상 시장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